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중앙일보. 한중 통화 스와프 사실상 연장 합의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김정은 손에 들어간 김정은 참수 계획. 또 경향신문. 한국 기업들 노동자의 목 보상은 OECD 최하위권. 그리고 세계일보. 범죄 흉포화되는 사회. 국민 80%는 사형 집행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음은 한국일보. 사건 늑장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 국고 수백억 원 날렸다. 이번엔 국민일보. 350억 원 날린 국방부의 장거리 레이더 사업. 아울러 한겨레. 건설 비싸다는 새 원전 9년 새 55% 값뛰었다. 이제는 동아일보. 한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설 자리 좁아지는데 신고리 모델 원전 유럽에서도 안전 인증.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인정 못 받는 죽음 과로사. 누가 김 부장을 죽였나.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10월 10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신문들의 엇갈린 시선 오늘도 목격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건설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고 하지요. 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가 말입니다. 자, 그때까지 원전 확대로 가야 한다는 신문들과 원전 축소로 가야 한다는 신문들 사이에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의 항해 떠나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은 문자 의견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볼 시간입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 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네. 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랜만에 출근길 하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도 전국 곳곳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80mm 이상, 영동에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5도, 대구 28도, 부산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내리는 비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아침 기온 뚝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16도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실천은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과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규제 풀어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난리를 치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참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사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사용이 금지된 독성 물질인 CMIT와 MIT의 규제 완화를 WTO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CMIT, MIT 아시겠지만 줄임말이죠. 원래는 CMIT가 메칠 클로로이소치아 졸리논이고 MIT는 메칠 이소티아 졸리논인데 생소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 처음 읽어보는 단어입니다. 하여간 화장품이나 방향제의 보존제로 쓰이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 독성이 있지만 미국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물질에 대해서 살균제가 아닌 보존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렇게 WTO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 합의했지요. 이에 따라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전반을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겠다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을 지목했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미국은 이 점을 이용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카드를 들먹이며 한국을 압박했는데요. 결국 한국과 미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했죠. 하지만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FTA가 없었을 때에도 무역 수지는 미국이 적자였거든요. 미국이 한미 FTA가 종래 FTA가 미국에게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기존의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한미 FTA를 했고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 구조상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미국이 이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한미 FTA 이전에는 미국이 무역 수지 흑자였다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돼서 미국의 그런 손해를 바꾸기 위해서 FTA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관계 참 미묘한 때지요. 한국과 중국의 통화 스와프가 이런 가운데 오늘 만기를 맞습니다.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 통화 스와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계약 체결국끼리 기간을 정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하는데요. 통화 스와프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장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별도의 행사 없이 중앙은행장의 서명 절차만으로 통화 스와프가 발효될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6월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 협상을 개시하면서 가급적
경제 사안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드와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협력과 무역증진이라는 목적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2012년 방위사업청은 군납 급식업체의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이 다 된 올해 초에야 군납업체 20곳에 과징금 300억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군납업체들의 담합 입찰 계약금 규모는 5천억에 육박했는데 말이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에 사안이 중한 업체들을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결국 검찰은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일부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늑장 처리해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핵발전소, 즉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한 사례가 5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발전 정지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액은 2조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동 중인 핵발전소 24기에서 모두 54건의 발전 정지가 있었는데요. 평균 한 기당 2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전 정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핵발전소는 발전 용량이 큰 만큼 고장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액이 큰데요. 발전 정지로 사라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요.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하림과 사조 같은 대기업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육기의 협회에 따르면 하림과 토종닭 계약을 맺은 농가의 경우 AI 살처분 보상금 가운데 농가의 목 평균 2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정산을 한 뒤 비공식적으로 병아리 값을 재정산해서 대기업에서 농가의 몫을 빼앗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대기업들은 200억의 AI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 대신 직접 수령해서 문제를 일으킨 바 있었지요. 올해도 하림과 올품 같은 대기업들은 60억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지급한 AI 살처분 보상금은 1조 3천억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농가는 우는데 대기업은 웃었네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북방 한계선 NLL 대화록의 무단 유출과 공개,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사찰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인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수사 대상에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2012년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 자료의 출처가 국정원인 사실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견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네, 이 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상은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의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스는 중국에 10여 곳의 공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곳의 법인 대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선임됐습니다. 이들 4개 법인의 매출은 5천억 원이 넘는데요.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 이상은 씨는 아들 대신 이시영 씨를 선택한 겁니다. 자기 아들 대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을 대표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다스의 지분이 단 1%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논란에 불이 붙은 형국입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다스와 함께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회사가 있죠. 투자자문회사 BBK가 그렇습니다. BBK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회사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BBK는 지난 2001년 주가 조작 사건을 벌여 5,000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BBK가 창업 투자 회사인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것입니다. 한편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이 BBK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했다고 해서 대표가 되긴 했어요. 근데 부사장 그리고 경리과장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다 이명박 사람들이었어요. 김백준, 이진영 이런 사람들은 BBK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청와대에 갔습니다. 이명박 때. BBK는 어떤 약자인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이건 그 BBK 그 다스의 내부에 있는 분한테 문자 온 건데 BBK 뜻이 아예 이명박의 박과 B와 김백준의 B, 그다음에 김경준의 K가 해서 BBK랍니다. 박백김. BBK는 설립 취소가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하루 앞이죠. 망하기 직전에 이제 돈을 빼돌리려고 주가 조작에 나선 거죠.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에 불이 당긴 양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 측에 여러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증언한 내용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장례 업무를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상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상당히 상부의 눈치를 보면서 웬만한 것은 쉽게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동작동 그 현충원에 모시는 것도 처음에는 뭐 자리가 없다. 거기가 완전 포화 상태다. 해서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난색을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충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모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방송에 이런 추모 특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용과 분량도 좀 조정하도록 압력이 약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민 파이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저는 한국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긴급뉴스에 경악하였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원들은 저를 일본 해안에 정박 중에 있던 그들의 공작선으로 끌고 가서 전신을 결박하고 눈과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져 수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며 대통령 재임 시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감.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돈으로 샀다며 주장하는 이들, 먼저 국가정보원 출신 김기삼 씨 어떤 연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상을 주냐가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런 게 노르웨이 위원회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김대중 씨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협력정책을 추진했고 협력정책 중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북한 김정일이가 거기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김정일이는 뭘 원합니까?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1, 2푼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15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올 초 친박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미홍 씨. 다 망해가던 북한에 돈을 퍼줘서 기사회생시키고 그래서 핵까지 만들게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속인 거 아닙니까? 노벨상 도로 회수해라! 이른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줄기차게 제기돼온 노벨 평화상 수상 공작설. 이런 가운데 최근 보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을 취소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보수단체를 내세웠는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부정한 공작과 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고 매도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 김홍걸 박사는 일반적인 보수단체에 시달된 용역이 아니라고 말하고 어제 TBS 라디오 인터뷰. 단순히 무슨 어버이 연합처럼 일당 받고 가서 뭐 데모 조금 해주고 이런 데가 아니고 상당히 이런 일의 전문성을 갖춘.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 소감. 불의한 승자들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후세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부끄러운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SBS 러브 FM 103.5로 함께하고 계시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부산에서는 KNN 러브 FM 105.7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인터넷이 닿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앱만 까시면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의견 보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식님, 핵발전소를 사고가 없다고 계속 쓰자고 하는 건 불나는 횟수가 적다고 소방관 증원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류윤재님, 대기업의 네임밸류를 이용한 자본의 약탈적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물 교환 시대로 회귀해야 그러한 행위가 사라질까요? 네, 이런 말씀 주셨고, 최면식님, 노벨상 하나 배출 못한 나라에서 평화상 하나 있는 걸 취소하려고 했던 지난 정부의 국정원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반드시 일벌 100개로 다스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뒷번호 8672번 쓰시는 분, 노벨상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니 지하의 노벨이 이 소식을 들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군요. 네, 노벨상을 돈 주고 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끄럽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현경님, 노벨 평화상을 못 받게 함으로써 그들이 얻게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셨고, 박학성님, 양계시장과 육계시장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공영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정치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행비서의 통신을 조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근데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근데 내 수행비서 전화조회 한번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도 나올 겁니다. 아마 대통령 되자마자 나한테 전화할 때 수행비서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 조회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치 공작공원,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통신조회에 포함됐다고 밝힌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가입 일시는 통신조회가 아니라 통신자료입니다. 또한 통신조회라고 하더라도 법원 영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청이나 통화내역 조회가 아닙니다. 불법 감청이 아니라 단순한 통신자료 조회였던 것인데요. 또한 전체 6차례의 통신조회 가운데 4차례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JTBC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거듭 시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미국 국무부 차관으로부터 미국은 전쟁할 의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 내부적인 그런 공감대로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에드로이스 하원 의무위원장,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군사 옵션은 없다. 다만 언론에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그런 견제와 협상용이라는 뜻이겠죠. 군사 옵션을 자꾸 들먹이는 거는. 셰넌 차관도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이 전쟁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일 그런 국민의 뜻을 전하러 갔던 것인데 다행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기업이 조세 회피처에 투자한 금액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처는 개인 또는 법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지난해 대기업이 조세 회피처 15곳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5년 전의 투자금 18억 달러에 비해 약 1.5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가 강화된 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역외 탈세 방지 대책과 국내 투자 유인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북한의 최우선 핵폭탄 공격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요. 서울 지역의 민방위 대피소는 장소만 지정된 채 낙진과 같은 핵폭탄 2차 피해에 대비한 장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지역 민방위 대피소 3천여 곳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아파트나 주택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정부의 지정 기준에는요, 내진 설계 요건이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에는 7년 동안 3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레이더 개발업체 부정행위와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약 370km 이상의 탐지 거리로 적 항공기 동향을 포착하는 방공 핵심 장비입니다. 군은 노후 기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기술 축적과 비용의 감축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 전력 공백은 물론이고 핵심 기술 국산화라는 전략 목표마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군에서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국방부는 사고 원인을 도비탄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비탄. 네, 발사된 탄환이 단단한 곳에 부딪혀 튕겨나간 현상을 뜻하지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 수사 결과 숨진 병사는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국방부 이태명 중앙수사단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육군 육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두부 총상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고는 병력 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지요. 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를 해봤지만 추가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붉은 불개미가 박멸됐을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개미 연구의 권위자인 원광대 김병진 생명과학부 명예교수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김병진 교수는 붉은 불개미에 또 다른 군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여왕개미가 낳은 공주개미들이 부산항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의 햄버거병 수사가 난항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해서 시작된 수사가 10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햄버거와 발병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2명인데요. 이 가운데 한 어린이의 가족이 발병 약 일주일 전에 일본 오키나와에 다녀왔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오키나와에서는 햄버거병 집단 발병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뭉게구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노래를 10수년 전 자기 회사 CM송으로 썼습니다. 핵에너지가 친환경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핵에너지의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곧 신고리 5, 6호기를 고하느냐 스톱하느냐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10월 20일 다음 주 금요일에 말이지요. 그 결론은 어떤 결론이든 이 노래가 말하는 청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합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 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